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진아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죠. 오늘 함께 할 책,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은 그 어려운 질문에 다정한 대답을 건네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가 고전 도덕 감정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빌려 진짜 나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면의 성숙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경제학의 언어를 빌리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마음의 이야기, 인간으로서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러셀 로버츠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보이지 않는 마음, 나의 스승 애덤 스미스는 모두 경제학 속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와 품격에서 비롯된다. 그의 글은 그래서 늘 따뜻하고 생각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주인공 애덤 스미스, 우리가 흔히 국부론의 경제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인간의 도덕과 감정, 공감 능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로버츠는 바로 그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21세기의 언어로 되살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전적 물음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러셀 로버츠. 행복하고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종교와 철학을 비롯하여 수백 권의 자기 개발서까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애쓰지만 글쎄 그 어디에도 명쾌한 답은 없는 것 같다. 행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직업을 갖는다는 걸까? 또 좋은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 선의를 베풀 줄 안다는 의미, 즉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뜻일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명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다. 에든버러의 밤, 가느다란 빗줄기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애덤 스미스가 생애 마지막 12년을 살았던 펜묘 하우스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다. 그가 문을 열고 나와 비에 흠뻑 젖은 내 모직 코트를 친절히 받아주었다. 나는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의 벽돌집은 외풍이 심해서인지 몹시 춥다. 하지만 다행히 거실의 난로가 아늑한 거실 공기를 만들어 주었다. 둘러보니 사방이 책꽂이와 책들로 가득 차 있다. 눈 짐작으로 대충 봐도 3,000권은 되는 것 같다. 그중 대부분이 지금은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이다. 스미스는 나의 젖은 코트가 잘 마르도록 난로 가까이에 걸어두곤 내게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건넨다. 라프로이기나 라가블린을 주려나?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는 내게 보우모어를 건넸다.
애덤 스미스는 어떤 수를 선택했냐고. 유감스럽게도 그는 애주가가 아니다. 이 위인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고심하면서 작은 잔에 담긴 위스키를 홀짝이는 동안 그는 옆에서 따뜻한 차를 음미하고 있다. 점잖은 신사인 그는 내가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감지했는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먼저 입을 열었다. 에든버러에는 무슨 일로 왔소?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와의 첫 만남,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다. 21세기의 경제학자, 아직도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워할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아 기분 좋아지는 현상과 인간의 행복을 스미스가 어떻게 연결지어 설명해 줄지 너무 궁금해진다. 도덕 감정론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하고 빚이 없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스미스가 한숨을 내쉬고 머리를 내저으며 나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도덕 감정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미스는 돈과 명성으로만 행복과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행복은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돈과 명예는 그의 행복 방정식에 들어맞지 않는다. 스미스는 생전에 건강했고 빚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가장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실제 그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으로 크나큰 부와 명성을 얻었던 것이다. 혹시 이것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거나 부유해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가 단순히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학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면 스미스는 기뻐하지 않을까? 위대한 철학자인 그의 친구 데이비드 휴me, 인류를 이성의 시대로 안내한 철학자 볼테르보다 더 유명해지고 그 두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기뻐하지 않을까? 국부론을 쓴 지 200년도 더 지난 21세기에 영국의 총리가 자신의 책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맥박이 빨라지면서 흥분되지 않을까?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 행복할까? 당신은 어떤지 묻고 싶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면 무엇 때문인가? 돈이 많아져서? 아니면 유명해져서?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에게 지나치도록 굽실거리는 것도 괜찮은가? 돈을 더 받는 대신 영혼을 저당 잡혀야 한다면 그 일을 하겠는가? 성공하기 위해 속임수나 사기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월급이 오른다면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여전히 가족과의 시간을 갖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못 가져서 결혼 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겠는가?
반면 그것이 임금 인상, 승진, 명예와 영광, 권력을 가져다 준다면 어떻겠는가. 이를 최우선으로 챙기느라 가족의 소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인간의 행복의 돈이나 일에서의 성공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 미식 축구팀 코치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도 얼마 못 가 새로운 팀의 스카우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면 그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리그에서는 단 32명만이 코치가 될 수 있다. 단 한두 게임이라도 이기기 위해 코치로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한다. 실제 그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한다. 주말까지 일한다고 쳐도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다. 곧 시합에서 만날 상대팀의 경기 영상을 보다가 사무실에서 잠이 든 그들은 나머지 영상을 마저 보기 위해 이른 새벽에 눈을 뜬다. 일주일에 100시간이나 일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 힘들다. 그런 인생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적어도 32명의 코치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를 차지한 그들이다. 그들은 프로 미식 축구팀 코치가 되면 따라오는 돈과 명예를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기꺼이 포기한다. 과연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코치로서 대단한 성공과 만족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까?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후보자들은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찍은 사진을 대중에게 보여주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도 가족을 많이 생각한다는 걸 암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하루 24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스미스가 제시하는 행복 처방전은 단순하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된다. 이는 곧 존경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실제 나와 같으면 된다. 한마디로 정직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 된다. 사랑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스미스는 그중 두 번째 방법, 즉 지혜와 미덕의 길을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그렇다면 미덕이란 무엇일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이 질문에 대한 스미스의 첫 번째 답은 적절성이라 부르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스미스가 이 단어를 제시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상황에 어울리게 행동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즉,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요즘 말로 상식적으로 행동한다쯤 되겠다. 지혜와 미덕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고 그들 역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방식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맺는 것을 말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더 훌륭한 방법으로 스미스는 미덕을 갖춘 삶을 권했다. 미덕, 이 애매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스미스가 생각하는 미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중 그가 가장 강조한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신중, 정의, 선행이다. 이를 갖춘 인간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 즉, 이 세 가지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인 셈이다. 스미스는 이 세 가지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쉽게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중, 자기 자신을 돌본다. 정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선행,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 훌륭한 삶을 사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조합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신중한이라는 의미는 무모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이지만 스미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스미스가 생각하는 신중함은 건강과 돈, 평판 등 인생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현명하고 진지하게 보살핀다는 의미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은 활동적이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한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빚을 지지 않으며 벼락부자와 같은 호황됨을 멀리한다. 즉, 한바탕 주의를 경계하고 성실하게 일해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렇다면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평판을 어떻게 관리할까? 스미스에 따르면 신중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 논의 중에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좋은 친구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과장된 행동은 삼간다. 그에게 우정이란 신중하게 잘 고른 몇몇 친구들에게 충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눈에 띌 정도로 이루어 놓은 것이 많거나 화려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신중한 사람은 요란하고 가식적인 파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술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떠들어대는 친목 모임에 자주 가지 않는다. 신중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는 결코 무례하게 구는 적이 없다. 그는 내일의 더 큰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오늘의 안락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절제심이 있다. 희생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위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차지할 수 있다. 그는 또한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조국의 부름을 받으면 열심히 봉사는 하겠지만 아마도 공직 생활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기꺼이 남에게 맡기고자 한다. 성공에 대한 야심 이면에 숨겨진 공허함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관대하게 행동함으로써 얻는 영광 역시 굳이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저 방해받지 않고 평온함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마치 스미스가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스미스는 공적으로 현명하고 분별 있는 행동도 높이 평가한다. 신중함을 지닌 장군, 국회의원, 정치가는 신중이라는 미덕을 용기나 자애,
정의 같은 다른 미덕들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스미스는 강조했다. 신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빌리 그레이요.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정직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살아간다. 당신은 정의롭고 바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당신은 선행을 베푼다.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한다. 그야말로 미덕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친구나 가족, 동료를 넘어선 범위까지 선행을 베풀려고 한다. 즉,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다. 개인의 범주를 넘어선 곳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여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한다. 당당하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엄마, 최고의 이웃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톨스토이. 오늘 영상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책을 덮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나를 만드는 건 거창한 성공도 남의 인정도 아니구나. 매일의 선택, 사소한 친절,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짧은 시간들, 그 모든 게 결국 나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고요. 러셀 로버츠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리해야 할 자산은 마음이다. 오늘 하루 그 문장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면 어떨까요? 나를 만드는 건 언제나 내 안에 나니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 안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